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 설마 앞으로 보험금 받기 힘들다고? 가입자분들 중요한 정보 대공개. 최근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고객님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이 국가가 운영하고 가입을 의무화한 다대 사회보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사적인 보험으로 보험회사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가입과 해지가 모두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은 필요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개인용 보험이라는 점에서 공적의료보장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번 개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보험회사들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과잉 진료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및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관리와 정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요. 그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사진을 보시다시피 6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약 70% 증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14조가 넘어갔죠.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 중에 어떤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할까요? 그건 바로 도수치료가 총 1208억 원으로 치과 분야와 한의과 분야를 제외한 의과 분야에서의 약 13%를 차지하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비급여 진료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항목이었고요.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분포된 도수치료의 가격을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1,169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없으면 일반인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거든요. 그만큼 실손보험의 유무에 따라 치료 접근성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아파서 치료받고 보장받는 것이 실손보험의 원래 목적의 취지인데 피부시술 같은 미용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치료를 받으면 그건 보험료를 정직하게 내면서 실손 혜택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같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형국이었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을까요?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앞으로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약 20에서 3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90% 또는 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 질병 관련 비급여와 비중증 치료 관련 비급여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특약 1, 즉 중증 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필수적인 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기존의 보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반면에 특약 2는 비중증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5천만 원이었던 보장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도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즉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자 골칫거리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도수치료의 본인 부담률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금 누수와 과잉진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중요한 사안이 바로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분들은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대에 실손보험이 더 넓은 범위의 질병을 보장하고 본인 부담금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러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절대 해지하지 말라는 조언이 많을 정도로 가입자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손보험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개혁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현재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고객님들께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30여 개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상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맞춤형 설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